대통령의 역섭, 비장의 카드 2장 꺼낸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아시다시피 설 연휴에 서울구치소에 있었죠. 연휴 동안 계속 3.6평 정도 되는 독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을 계속 접견을 해서 탄핵 심리 그리고 형사재판에 대한 이 대책을 수기를 하고 서로도 검토를 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제 재판 대비도 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연휴 끝나면은 아마 이번 주 한 내일 정도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재판부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을 할 예정인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같이 병합을 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영상도 나옵니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피고인 신분이죠. 피고인이 출석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출석을 할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맞는지 자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변칙적으로 불법성이 있는 방식으로 해서 구금이 되어 있죠. 그런데 헌재가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심리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헌법재판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도 무슨 집중심리 이렇게 하면은 최소 주 1회는 가야 되는 그러니까 주 3회를 서울구치소에서 경호 차량의 경호를 받으면서 나와서 가야 되는 이게 뭐가 이렇게 급해서 이렇게 특히 헌재에서 이렇게 서둘까요? 절차적 정당성을 나중에 확보하지 못하면 큰 역풍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또 설 연휴 직후 곧바로 보석도 청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카드를 씁니다. 그 중에서 2가지 카드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의 내용이 서로 다른 재판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헌재의 심리와 법원의 재판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 시작되는 형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정지해 달라고 곧 요청을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적 근거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헌법재판소법 51조입니다. 51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혐의를 받고 있죠. 소위 말하는 내란 혐의. 이거 내란 혐의를 가지고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인데 내란 혐의 직권남용에서 검찰은 직권남용은 불소추특권이 있으니까 빼고 내란 혐의만 기소를 했죠. 그럼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을 텐데 이 헌재에서도 그때 이제 내란죄를 뺀다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은 여론의 역풍을 맞고 특히 내란죄를 빼면은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는 지금 사실상 무슨 국헌문란 이 내란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건이죠. 같은 사건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와 이 법원에서. 그러면은 헌재는 이 경우에 그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요청을 하면은 이 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재 심리를 멈추자 요청을 하면은 요청을 받아줄 수 있다. 받아준다가 아닙니다. 받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 규정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 수기를 해서 투표를 하든지 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받아줄 수 있다. 그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가 그 경우로 그때 2020
23년 12월에 국회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니까 그때 손준성 검사가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본인의 재판,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고 헌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헌재가 중단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까지 기각받으면은 그러니까 무죄 받으면은 이거 뭐 기각시켜야죠. 따르게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도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시간이 계속 쫓겨가지고 주 2회씩 화요일, 목요일 계속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재명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중단 안 시키려고 하죠. 그것이 지금 헌재를 막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내통하는 관계죠. 거의 다 뭐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이 헌법재판소장, 문영배, 권한대행 두 사람 내통하는 관계인 거 다 지금 드러났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나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헌재법 51조가 강행 조항이 아닌데다가 이 심리 지연 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사회적 혼란이 심리를 빨리 하면은 저는 혼란이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 들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헌재가 신속 심리를 천명한 만큼 왜 신속 심리를 천명을 하죠? 윤 대통령의 중지 요청이 있다 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뭐 법조계 관계자가 언론에 뭐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리고 지금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도 헌재가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로 거론된다. 아니 지금 진행이 됐죠. 상당 부분 진행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헌재에 출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이 말 바꾸기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거짓말 의혹 이런 것들이 새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계속 다툴 여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으면은 이걸 일단 중단을 하고 더 많아졌으니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일반 사건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결국 시간에 막 쫓기는 것은 이재명의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는 건데 이재명의 스케줄이 중요합니까? 나라의 앞날이 중요합니까?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앞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활에 이 파급 효과를 내놓은 그 상황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 헌재가 이재명의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막 하다가 그냥 파면을 한다고 치면은 일단 파면을 해서 그건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되다가 지금 여러 가지 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공소가 각하될 가능성. 절차적 정당성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공수처, 권한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구속영장을 법원 쇼핑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독수독가의 원칙 계속 이야기 나오죠. 독이든 나무에는 독이든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수집한 어떤 증거나 진술 같은 것은 그 증거 능력을 불인정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소각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죄냐 유죄냐, 유죄가 되면은 형량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기 때문에 유무죄도 다툼을 해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소각하나 무죄. 그렇게 되면 그 혼란이 어떻게 되죠? 헌재에서는 이미 대통령직을 박탈을 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가서 법원에서 무죄나 공소각하를 하면은 엄청난 혼란이 생기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그렇다면은 이것을
시간에 쫓기지 말고 현재 심리를 중단을 하고 이 법원 재판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 1심이라도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그러니까 마치 일반 사건처럼 이걸 생각을 해서 이 손준성 검사 사건하고도 다르죠. 이 일국 대통령의 이 지위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걸 이재명의 시간표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리수다. 그런 여론을 계속 환기를 시켜 나가야죠. 환기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상의 카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 언론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시간표에 왜 맞춰야 되느냐. 관련 법도 있는데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관련 법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계속 방향을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의 카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헌재를 장악한 좌파 재판관들이 이 묻지마 탄핵을 이제 시도를 할 텐데 그걸 저지를 해야 되는 거죠. 도저히 이 심리를 하기에는 어떤 기본적인 그 바탕부터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려는 그런 기류가 보이는 사람들이 제가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5명이 있죠. 자, 그 5명이 있는데 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편향성 파문 특히 5명은 문재인 아니면은 그 김명수 또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임명한 5명인데 그 중에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 우리법연구회, 뭐 국제인권법연구회 뭐 회장도 지내고 이 사람들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걸 다루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재판관들이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는 핵심 이슈로 지금 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많이 아시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문형배는 이재명과 그때 뭐 연수원 동기고 노동법 연구회 같이 했고 그리고 최근에 SNS를 통해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여러 가지 뭐 서로 배우자들 안부도 묻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언론 취재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은 바로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이다. 그리고 정계선은 남편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국회 측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한다. 이들 재판관 세 사람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또 다른 의혹들도 많습니다. 뭐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문형배 진주 지원장과 뭐 여러 가지 SNS를 주고받았다든가 또 문형배의 뭐 좌파 성향 그때 6.25를 마치 북침이었던 걸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그런 글들도 올리고 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을 그냥 지나쳐서 그냥 놔두고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맡겨도 되는가 이런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사 출신이죠. 나경원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적각 회피하는 것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원에서 그 헌재도 이제 어떤 헌법을 그 재단을 하는 법원이죠. 그런데 일반 형사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할 때 판사 본인하고 2촌 이내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 사건은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리고 3촌, 4촌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건은 경우에 따라서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윤리적 양심을 지키려면은
본인들이 손을 떼야 된다. 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헌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탄핵 사건 다 심리를 미뤄오면서 한덕수 대행 탄핵 이것을 심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서두르는 이유 그 이유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